2017년 4월 13일 현재 전 세계적으로 경제 파괴, 경제 몰락, 금융 부도 사태로 인해서 비정규직, 자영업자 몰락, 중소기업 완전한 도산으로 증명 증거된, 또 아침 저녁으로 뉴스 보도에서 언론에서 경제 재기는 불가능하다, 경제 호황의 시대는 끝났다, 앞으로의 세상은 더욱더 어려운 경제 침체와 경제 몰락의 세상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예측이고, 또한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작자들 또한 암울한 국제 정세로 인해서 세계적인 정치 무대가 더욱더 어려워지고 암담해지고 있다 라고 예측들을 하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모두가 중앙은행을 가지고 있지요. 중앙은행에서 모두 각 나라의 경제를 살림살이하고 있지요. 대통령은 꼭두각시이고 허수아비임을, 또 상권 분립은 그들의 풍자놀이에 꼭두각시됨을 분명하게 증명을 하고 있지요. 대한민국 예를 들어 봅시다. 한국은행에서는 나라에 국채를 담보로 받고 돈을 빌려줍니다. 또 빌려준 돈을 한국은행에서 나라에서 받을 때, 한국은행에서 나라에 빌려준 돈을 받을 때는 세금을 한없이 폭등시키게 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세금으로 갈취, 강탈, 노략으로 탄압을 하도록 배후 조종자의 역할을 한국은행에서 하고 있죠. 더욱 사악한 것은 한국은행이 국채만 나라로부터 담보를 받는 것이 아니고 최단기간의 당좌 수표를 발행해 줘서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이내의 아주 짧은 기간 범위 내에 대출을 정부에 해줍니다. 그럼 정부에서는 갚을 길이 없으니까 이자를 갚기 위해서 다시 빚을 내고, 이자를 갚기 위해서 다시 빚을 내는, 그래서 우리 뉴스 보도에서 많이 듣고 보았듯이 자손들이, 앞으로의 자손들이 더 큰 빚더미에 올라앉아 최악의 비참한 생활을 할 것이다 라고들 예측을 하지요. 한국은행은 당좌 수표를 국가에 발급해 주는 목적이 국가에서 한국은행과 약속한 단기간 내에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폭등시켜 갈취하는 방법으로 갚지 않으면 한국은행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부도시키고 망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공갈 협박용 유협의 도구로서 당좌 수표를 발행해 주는 것이지요. 삼권 분립, 대통령, 국회, 법원, 또 모든 정보를 한 손에 거머쥔 국정원, 검찰청 등은 국민을 위한 일꾼이 아니고 한국은행의 꼭두각시
하수인되고 허수아비 된 국민의 탄압자로서, 국민을 억압하는 자로서 국민의 원수이고 국민의 반역자이고 국가의 내국노됨을, 국민의 대적자이고 국가의 대적자됨을 분명히 삼권분립의 행적과 국정원과 검찰청의 행적에서 분명하게 증명을 받고 있지요. 이제는 더 이상 삼권분립의 죄악을 용납해서는 안 되지요. 국민이 선거로 뽑은 대통령이 직접 돈을 찍어서,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내는 절대 권리를 대통령이 행사를 해야 되는데,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내고 돈을 공급하는 그 권한을 대통령이 갖지 못하고 한국은행에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이죠. 분명히 증명을 뉴스 보도에서 증명받고 있죠. 2017년 4월 13일 현재 한국은행에서 발급하는 돈을 정부에서 발급을 하면 시중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외환은행, 수협, 농협 등 시중은행이 국민들에게 이자를 받을 수 없고 또 담보와 보증을 요구할 수도 없으며 신용 등급과 신용 불량이라는 사악한 내규의 법규된 제도를 만들 수가 없지요. 국가에서 대통령이 강력한 권한으로 한국은행에 명령을 하고 집행을 해서 돈을 발급하는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한국은행에 주었다고 하는 것은 또 그 사실을, 그 내막 전체를 국민들에게 감추고 있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한국은행이 국가기관이고 국가행정부 소속인 줄 알고 있고, 또 여러 법조문에 보면은 마치 한국은행이 국가기관인 것처럼,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처럼 형식적인 연극을 하고 있지요. 그렇지만 한국은행은 분명히 특수법인으로서 개인이 주인이지요. 개인이 주인인데 주인이 누구인지를 끝까지 감추고 있죠. 이렇게 한국은행과 시중은행 된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외환은행, 농협, 수협 등 시중은행 모두와 삼권분립은 공모착당하여 연합하고 장단 맞춰 국민을 탄압하고 국민을 억압하고 국민을 강탈 노략한 국민의 원수, 국민의 반역자, 국민의 배신자, 국가의 내국노, 국가의 원수로 증명되었기에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의 권위로 완전하게 진멸시켜 두 눈을 뽑고 혀를 뽑고 뼈마디를 자르고 목을 베는 완벽한 진멸로
완전한 승리를 국민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예수님의 권위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왕국을 완전하게 건국한 후 진정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왕국 운행을 새로 설립하여 이자 없고 담보와 보증이 없는 신용 등급과 신용 불량이라는 말이 영원히 사라진, 그럼으로써 지금까지 모든 가계 부채와 사업자금 채무가 전액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전액 탕감받고 은행의 억압과 경제 몰락의 탄압에서 벗어나고 진정 자유로운 왕과 같은 진정한 풍요로운 생활을 만끽하면서 거룩한 쾌락된 진정한 풍족한 생활을 만끽하면서 예수님께 경배 올리는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증거 증명된 사탄의 종된 한국은행과 시중은행의 악습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멸절시켜 세금이 없는 세상, 세금으로 국민을 강탈하고 노력한 사악한 사탄의 제도인 삼권 분립의 탄압의 정책인 세금을 완전히 뿌리채 없애버리고 진멸시키는 예수님의 완벽한 승리의 전략 전술을 실행하여 영원한 예수님 왕국을 완성할 수 있도록 사탄의 전략 전술의 기본이 되었던, 그래서 한국은행과 시중은행이 국민들에게 이자를 담보와 보증을 요구했고 신용 등급과 신용 불량이라는 악의 제도로 탄압을 했던 그들의 전략 전술된 악의 법령, 한국은행법,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국채법 등 10개의 법령을 요약, 간추려서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국민을 속였고 또 어떠한 방법으로 국민을 갈취했고 강탈했는지를 탈탈 털어서 면밀하게 정확하게 파악한 후 그들을 완벽하게 진멸시킬 수 있는 예수님의 전략 전술은 무엇이며 어떠한 전략 전술을 무엇으로 실행하여 완성하고 국민이 꿈꾸는 새로운 새 세상, 이자 없는 세상, 담보와 보증이 필요 없는 세상, 신용 등급과 신용 불량이라는 악의 제도가 없는 세상, 세금으로 강탈당하지 않는 세상, 세금이란 제도가 완전히 없어진 세상을 건설할 수 있는 필승의 전략 카드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의 권위로 완벽하게 증거 증명받을 수 있는 자료를 증거 증명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는 시간은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는 시간은 2017년 4월 7일 오후 15시 약 20분경, 15시 20분경에 이 영상 촬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박근혜가 탄핵이 된 주원인은 경제 몰락에 대한 원인과 경제 몰락을 시킨 주범은 대기업과 권력층의 부정부패, 최순실이 국정농단에서 증거 증명되었듯이 권력층과 재벌 간의 부정부패가 문제가 되었고, 또 삼권 분립이 숨은 공작 정치로 해군을 꼭두각시로 앞장세워서 해경을 행동대장으로 앞장세워서 세월호를 침몰을 시켰어요. 고의적인 기획 공작해서 세월호 침몰을 시켜서 고등학생 수학여행단 약 500여 명을 몰살을 시키기 위한 의도로 세월호를 침몰시켰는데, 주변 고기 잡으러 가는 물고기 잡이 배들이 어민들이 구조해서 그나마 약 200여 명 가까이 구조를 했고, 해경은 방해만 했죠. 네, 해경놈들은 방해만 했습니다. 근데 이 박근혜 이하 상권 분립의 숨은 공작하는 애들이 지시를 받아서 그럴 수가 있지, 그 외에는 절대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304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304명 죽은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가? 어떤 목적으로 세월호를 침몰을 시켰는가? 해경과 해군을 앞잡이로 한 상권 분립의 의도는 과연 무엇인가? 인양의 목적, 그리고 그 의도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규명받기 위해서 세월호 유가족과 또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광화문 광장에서 시위를 해서 결국은 박근혜를 탄핵시켰고 구속까지 시켰습니다. 이 근본 뿌리는 경제 몰락에 있죠. 경제 몰락에 있습니다. 비정규직, 자영업자 몰락, 중산층 도산, 중소기업 파괴, 중소기업 도산으로 인해서 국민들은 거지가 되어져서 굶주림에 허덕거리고 있죠. 그런데도 일부 특권층들은 호사를 누리며 최고의 호의호식을 하면서 왕 같은 생활을 즐기고 있죠. 국민들을 노예화 만들어 놓고 국민들을 탄압하면서 국민들을 억압하면서 왕 같은 생활을 일부 층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든 군원의 법령의 뿌리는 첫 번째 한국은행법, 두 번째 은행법, 세 번째 금융지주회사법, 네 번째 국채법, 다섯 번째 국고금관리법, 여섯 번째 국가재정법, 일곱 번째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예산회계법을 완전히 파괴시켰죠.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도록 조작과 공작으로 파괴시켜서 국민들이 번영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사회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기초산업시설을 정부에서 만들어놔야지 국민들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초적인 시설이라고 그러면은 도로, 항만 또는 통신,
요즘은 무선 전화 시대 아닙니까? 휴대폰 시대, 스마트폰이라고도 하고, 예, 유선 시대, 유선 전화기 시대는 갔죠. 어쨌든 뭐 예전에는 통신공사라고 그랬죠. 한국통신공사, 유선 전화, 지금은 스마트폰, 무선 전화, 휴대폰을 가지고 사는데 그 통신 담당하는 공사, 또 뭐 전력공사, 수도공사, 도로공사, 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 등등의 수많은 사회 기반 시설을 하는 정부 산하 기관, 공기업이라고도 하고 공공기업이라고도 하고 준정부 기관이라고도 하는 공사나 공단 이름으로, 뭐 근로복지공단 같은 경우는 정책을 집행하니까 뭐 산재 처리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로복지공단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공단이나 공사, 보통 연구원, 정책을 연구한다, 뭐 경제 기초적인 경제를 연구한다. 그래서 정부 산하, 정부 각 부처별로 무슨 연구소가 수없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사나 공단, 중앙정부, 지방정부 산하에 있는 게 뭐 수천 개가 되죠. 네, 수천 개가 됩니다. 각 중앙정부 부처, 뭐 문화체육부, 한마디로 말해서 대한축구협회, 네? 대한축구협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축구협회 같은 것도 다 사회기반시설, 공공 정부 산하 기관으로 다 들어가고 있죠. 축구협회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이 다 국민을 위해서 원만하게 살림살이 하는데 앞장서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다 탐관오리로서 국민의 반역자, 국민의 배신자로 변절해서 국가 채무를 일으켜서 나라 완전히 외국 투자자들, 뭐 외국의 재벌일, 뭐 유대인 그룹이라고 칭하죠. 지금은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빌더버그, 뭐 엘리트, 이런 애들이 졸게되는, 숨어있는 졸게되는 그런 외국인 투자자, 자본가들에게 몽땅 다 나라 재산 다 팔아먹고 나라 재산 거덜내고는 역할만을 골라서 하고 있죠. 예. 공사나 공단 애들이. 그래서 지금 대기업의 부정부패보다도 사실 나라 살림을 기본 살림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에 위치해 있는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애들이 더 타락된 부정부패를 일으키고 있죠. 이거 바로잡아야 되는데 이거 바로잡지 않습니다. 뭐 기껏해야 대기업만 빙산에 일각된 대기업만 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뭐 민영화라고도 하죠. 주식 투자를 해서 얘네들이 주식을 점유하고 그 다음에 뺏어버리죠. 민간 투자한다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주식 투자해서 기능을 마비시킨 뒤에 똥값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헐값으로 만들어졌을 때 얘네들이 정식 돈 주고 주고받는 채권 매매 형식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삽버리죠. 팔아먹죠. 네. 외국인 자본가한테 팔아먹습니다. 얘네들이 주식으로 투자해가지고 주식시장에 내세워서 내세우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 나오면은 외국인 투자자라는 자본가들이 들어가지고 주식을 다 점령해버리죠. 주식을 다 점령한 위에는 기능을 마비시키고 그 다음에 똥값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똥값인 전부 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을 다 사버렸죠. 그래서 다 공공기관, 지방기관들 다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넘어가서 지금 뭐 다 민영화가 되어 있는 상태고, 또 뭐 외국인 애들은 다 빼앗겼죠. 그래서 나라의 외채가 뭐 토탈 9천조가 된다 그러죠. 뭐 한국은행에 대한 채무와 나라 전반에 관계된 채무가 9천조가 된다 그럽니다. 조그만 나라에 9천조가 된다 그러죠. 모든 채무를 합쳐보면은 이 사회 기반 시설에 관한 총괄 관리에 대한 공공기관, 지금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준정부기관, 공기업, 중앙정부 산하,
중앙부처 산하, 지방부처 산하, 지방자치단체의 산하에 있는 모든 공기업공간의 운영에 관한 법률, 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고 번듯한 것처럼 했지만 이거 다 나라 팔아먹는 방법을 증거하는 법령이죠. 빚을 어떻게 하면 외채를 끌어들이게 되는가. 외국의 채무를 일으키게 해서 국민을 강탈하는, 세금으로 강탈해서 국민을 탄압하고 억압하는, 국민을 고통 속에 몰아넣는 최악의 구렁텅이, 굶주림의 상태로 몰아넣는, 그래서 국민을 노예화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가장 기초적인 법률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죠. 네.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 법과 이렇게 나라를 몽땅 망가뜨리고 국가를 파괴시키기 위한 기본법이 여기 8개가 표시된 한국은행법, 운행법, 금융지주회사법, 국채법, 국가공관리법, 국가재정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예산회계법이죠. 예산회계라는 건 나라 살림을 어떻게 부도나게 하는가, 외국의 채무를 일으키는 방법, 한국은행의 채무를 일으키게 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나라를 부도를 내서 완전히 파괴시키는가. 지금 우리나라 완전히 파괴가 되었죠. 상권분립 역사, 우리나라 한 70여 년치 안 됩니다. 1948년부터 상권분립 역사가 이루어졌으니까 지금 17년이니까 지금 만 69년 됩니다. 만 69년, 횟수로는 70년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 몰락됐죠. 그 기초금융법이 한국은행법,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한국은행은 정부와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얘기했던 공공기관 운영의 공공기관, 민간 투자를 일으켜가지고 하게끔 만든다는 공공기관과 정부에 대출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 나라를 빚쟁이로 만듭니다. 공공기관을 빚쟁이로 만듭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를 빚쟁이로 만들고 공공기관을 빚쟁이로 만들어서 나라가 빚에 허우적거리게끔 만드는 주범인 은행법, 한국은행법을 자세하게 뜯어볼 것이고요. 또 은행법은 개인과 법인, 주식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등, 뭐 재단법인, 사단법 등의 빚을 일으키게 해서 국민 모두를 채무자로 만들어서 은행이 채권자의 절대 권한으로 경매로 재산을 빼앗고, 그리고서도 빚을 갚지 않는 사람은 개인과 개인, 보증인과 또 담보 제공자들이 서로 싸우게 해서 형사법으로 다투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어서 서로 사기로 몰아가지고 징역에 살리게끔 감옥으로 보내게끔 하는 이간질 시키는 역할. 그래서 나라가 분열하고, 그래서 나라가 아주 몰살하고 멸망하게끔 만드는 역할을 한국은행과 은행이 앞장서서 만들어가고 있죠. 지금 경제 몰락이 된 근간을 보면은 은행과 한국은행에서 전부 채권자로서 강력한 사악한 탐욕자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 그 강력한 증거 아닙니까? 은행과 한국은행이 최고의 절대권자인 채권자로서의 영향을 가지고서 채무자 되는 국민을 탄압하고 파는 증거들이 아침 저녁 뉴스에 매일매일 나오고 또 신문지상에 매일매일 자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금융지주회사법은 몇 년 전에 만들어졌죠. 금융지주회사법은 은행이 하는 것만도 이제 부족하다. 이제는 주식회사, 채권회사, 보험회사를 몽땅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은행이 총괄하자. 은행이 돈으로만 국민을 강탈하는 것도 이제 부족하니까 그 가운데서도 재주 좋은 거짓말 잘하는 애들이 돈 많이 버는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돈 많이 버는 애들이 투자하는 것은 첫째로 부동산 투자하고 그 다음에 주식 투자하고 그 다음에 채권 투자합니다. 그리고 보험 상품에 투자합니다. 이 세 가지 주식 투자, 보험 투자, 채권 투자하는 것까지도 은행이 만들어서 국민이 돈을 벌어서 거짓말 잘하는 그 재주 좋은 애들이 돈을 벌어서
재산 증식하는 그 수단들은 그것마저도 몽땅 강탈하는 총괄 회사를 하나로 만들어서 단독으로 관리, 집중 관리하자라는 목적으로 만든 것이 이 금융지주회사법이죠. 그래서 뭐 KB금융국민은행 지주회사, KB국민은행 지주회사, 우리은행 지주회사, 하나은행 지주회사, 신한은행 지주회사, 뭐 지주회사들이 많죠. 금융지주회사들이. 이 주주회사들이 증권, 채권, 보험회사까지 몽땅 해서 관리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의 모든 것을 강탈과 노략으로 빼앗고 탄압한다 하는 것을 만들어냈죠. 네 번째 국채법이라는 건 뭡니까? 1949년도에 국채법이 만들어졌어요. 이제 좀 이따 들어가서 보면은 이 시행 공포가 1949년으로 표시가 됩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1908년 대한제국 말기 그때 세계 열강들이 제국을 멸망시켜서 잡아먹으려고 미국, 영국, 불란서, 독일, 러시아, 중국, 일본 이렇게 세계 열강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때 1908년 전후에서 대한은행이라고 만듭니다. 그리고 1910년도 일본한테 한일합방 돼서 모든 주권을 나라를 일본한테 빼앗기죠. 그리고 그런 후에 1910년 전후해서 10년인가 11년인가 대한은행이 조선은행으로 바뀌죠. 네, 조선은행으로 바뀝니다. 조선은행으로 바뀐 다음에 1945년 해방이 되고 1948년도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고 1950년 6.25 바로 직전 6월 16일 1950년 6월 16일 한국은행법이 시행되고 공표되고 시행됩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이 1950년 6월 16일자로 한국은행이 실행이 됐죠. 이게 한국은행 등기부에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요. 그것도 다 이제 증거 증명 자료로 다 제시를 할 겁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중앙은행, 이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아닙니까? 중앙은행의 역사는 대한제국으로부터 시작을 해보면은 110년 전, 그리고 정식 한국은행 이름으로 명칭이 공표되고 시행되어지는 것은 1950년 6월 16일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는 60한 7, 8년 전. 60한 7, 8년, 6, 7년. 뭐 그렇게 되고 있죠. 어쨌든 그래서 67, 8년 지금 지난 이후에 보면 한국은행이 얼마나 악행을 많이 합니까? 이 한국은행이 무슨 권한으로 나라의 빚을 빌려주냐는 얘기야. 한국은행이 나라의 빚을 빌려주고 공공기관의 빚을 빌려줘서 나라의 모든 살림살이를 한국은행이 거머쥐고 채권자로서의 강력한 사악한 행위, 탐욕자 행위를 할 수 있게끔 만든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건데 왜 국민이 손으로 뽑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국회는 여당, 야당, 진보, 보수, 좌파, 우파라 그래서 여당, 야당이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런데도 이 한국은행법,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의 이 악행의 근거를 지금 들춰내서 바로잡지 않고 있죠. 그것은 국민이 선거로 뽑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자치 책임자들이 한국은행의 졸개로부터 시작이 되어졌기 때문에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최고의 통치권자인 것처럼 법적인 명문은 그렇게 되어 있고 대통령 자리에서 통치하는 모습으로 신용은 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실질적인 최고의 통치권자는 바로 이 한국은행 총재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국민 앞에 드러나지 않는 한국은행 총재가 배후에 숨어서 대통령을 조종하고 각 국회의원, 야당, 여당, 국회의장을 조종하고 또 대법원, 사법기관인 대법원을 조종하고 그리고 최고의 권력기관인 검찰 권력,
국정원 권력, 옛날에는 중앙정보부, 안기부, 지금은 국정원이라고 그러죠. 이 무서운 이 권력기관 애들이 나라의 모든 정보와 또 국제 간의 모든 정보를 총괄 관리한다는 국정원에서조차도 얘네들의 비리를, 잘못된 것을 국민 앞에 알리지 않고 바로잡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이 시작부터 발단은 한국은행 졸개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대통령이 선거로 국민이 뽑아서 절대 권한자인 것처럼 신용을 내고 행세는 하고 있지만 실내막적으로는 한국은행 총재가 최고의 실권자다. 왜? 이 한국은행은 이승만 때 1950년 6월 16일 이승만 때 들어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승만이 이 한국은행법을 공포라고 시행을 할 1950년 6월 16일 그 당시 이승만이 친일파를 등용해서 쓴 것보다 더 사악한 악질의 행위를 했다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고 나라를 배신한 최고의 악질 행위를 했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국민이 필요한 모든 돈, 한국은행 발행권은 대통령이 주관하고 대통령이 지시하는 정부 각 중앙 부처에서 실행하고 실시하고, 한국은행은 거기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조폐청에서 돈을 현금을 찍어내게 만들고 각 부처별로 나눠지는 역할을 해야만 한다라고 강력한 통치권자의, 국민이 선택한,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은, 국민으로부터 부름받은 통치권자로서의 절대 권한을 행사해서 한국은행을 진두지휘하고 지시하고 명령하는 강력한 권한을 행사해서 정부가 필요한 돈은 무제한 한국은행이 발행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강력한 통치권을 행사했어야 되는데, 이승만은 첫 시작을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 사람은 미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그룹 프리메이슨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자기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승만은 너무나 잘 알았죠. 그래서 세계를 움직이는 유대인 그룹 프리메이슨, 다시 말해서 로스차일드와 록펠러의 눈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요구사항에 굴복해서, 이승만이 그들의 요구사항에 굴복해서 모든 살림살이, 나라의 살림살이는 대통령이 하는 것으로 신용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은행 총재가 하는 것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을 로스차일드와 록펠러에 졸게되는, 유대인 그룹이 졸게되는 그들에게 굴복해서, 미국의 요구에 굴복해서, 한국은행이 모든 권한을 행하는 것으로 만든 한국은행법은 특별법 아닙니까? 한국은행법은 특별법이란 말입니다. 민법, 상법, 헌법의 가장 위에 있죠. 그리고 헌법 바로 밑에 나라 살림살이를 하는데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민법, 상법, 그리고 형법인데, 우리가 국민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직접 접하고 사는 것이 민법, 형법, 상법 아닙니까? 그 별도로 만들어진, 그 법 외에 별도로 만들어진 특별법으로 만들어진 한국은행법에 의해서 창설된 한국은행이 어떻게 나라의 최고의 통치권자로서 숨은 실세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숨어서, 그것도 대통령을 진두지휘하고 배후에서 조종하면서, 국회를 배후에서 조종하고 국정원, 검찰청을 지휘하느냐는 얘기야. 그건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아니, 반역자들이기 때문에,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들이라는 얘기야. 지금 홍준표, 문재인, 안철수, 이재명이, 안희정이, 심상정이, 유승민이, 이런 애들이 대통령 되겠다고 껍적껍적거리고서 나와서 다 그건 1등 매국노들이라는 얘기죠. 국민들이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그들의 3대선, 4대선, 후손까지 아주 멸족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국가의 대반역자였대 매국노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죠. 이 사악한 은행법과 한국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을 바로잡지 않는 자들은 다 국가의 큰 매국노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지금부터 한국은행법을 시작으로 해서
증명을 하겠습니다. 1. 한국은행법 1. 한국은행법에 대한 증거를 시작하겠습니다. 1장 총칙 제1조 목적 1항 이 법은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선거로서 선출하죠.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고 각 지방단체 의원을 선출을 합니다. 4년, 5년 만에 선거를 하지요. 세계 각국은 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국민이 최고 권력자라고 우리나라 헌법 1장 1조 1항에 정확하게 증거가 되어 있죠.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우리나라 헌법 1장 1조에 분명하게 증거가 되어 있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 모든 권력은, 모든 주권은, 왕된 주인된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국민이 4년, 5년마다 대통령을 뽑아서 선출하는 것은 국민이 생활하는 모든 생활 전반에 돈이 자유롭게 넘치도록 풍요롭게 거래가 왕성해지도록 정책을 펴라.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안정된 물가로 인해서 물가가 안정되게 하여 필요한 모든 생활 필수품, 생활 필수품을 자유롭고 풍요롭게 마음껏 넉넉하게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경제가 풍요롭고 자유롭고 그럼으로써 행복을 만끽하여 젊은 청춘들이 일찍 결혼하여 자손을 많이 낳아서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대통령을 선출을 하고 국회의원을 선거로서 뽑습니다. 그 뽑는 목적은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국민들이 넉넉하게 잘 살게 하라. 그건 통화신용 정책이 첫 번째죠. 돈이 자유롭게 풍성하게 거래가 주고받는 거래가 왕성하게 함으로써 물가, 첫째, 집을 자유롭게 짓고 또 집을 자유롭게 전세로 얻을 수 있고 해서 누구나 원하는 곳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해라. 헌법에 그래서 주거 이전의 자유, 필요한 대로 누구나 원하는 곳으로 옮겨 다니면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곳에서 안정된 생활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치의 근본 목적이죠. 예.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면 통화신용 정책을 첫 번째 왕성하게 하고 그러면서 물가 안정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이 국민이 대통령을 뽑는 선거로서 뽑는 가장 큰 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공약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이러이러한 경제 정책을 하겠다. 정치적인 공약을 하죠. 정치적인 공약의 목적은 국민이 가장 풍요롭게 넉넉한 경제적인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실행하겠다. 라는 것이 공약의 목적이고 국민과의 약속이죠.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그 첫 번째가 통화신용. 돈이 자유롭게 넉넉하게 돌아야 돼. 그래야지 안정된 물가를 지속시켜서 그 가운데서 마음껏 집도 지을 수 있고 집도 살 수 있고
또 전세를 얻어서 마음껏 옮겨 다니면서 자기가 생활 속에서 필요한 곳에 전라도에 가서 살 수도 있고, 일관계 때문에 전라도에 가서 살 수도 있고, 경상도에 가서 살 수도 있고, 강원도에 가서 살 수도 있고, 제주도에 가서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옮겨 다니면서 계속 집을 지을 수 없으니까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집에 전세를 얻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전세를 얻으려고 그러면 최고 좋은 집에서 부담 안 되는 가격으로 얻으려고 그러면 물가가 안정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먹고 사는데 식량, 최고급의 식량, 최고급의 반찬거리, 또 최고급의 옷, 최고급의 신발, 그리고 주거 활동을 하려고 그러면, 경제 활동을 하려고 그러면 빨리 다녀야 돼. 자동차가 필히 있어야 돼. 최고급 자동차를 부담 없이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넉넉한 돈, 풍성한 돈이 돌게 해라. 그래야지 최고급의 비싼 자동차를 부담 없이 구매할 수가 있고, 또 휘발유를 마음껏, 기름을 마음껏 구매해서 원하는데 부담 없이, 기름값에 부담 받지 않고 마음껏 출퇴근 시간에 차를 이용해서 다닐 수가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7년 지금 4월 7일 현재 지금 보면은 차가 있어도 기름값이 부담이 돼서 끌고 다닐 수가 없고, 또 차가 필요해서 차를 사고 싶어도 비싸기 때문에 살 수가 없죠.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국민은 선거로서 통화신용정책, 국민들이 자유롭게 넘치는 풍요로운 돈을 왕성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거래를 할 수 있게끔 넘치는 돈을 풍성하게 만들어 다와라고 해서 대통령의 공약을 믿고서 뽑아줬는데, 이게 대통령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죠. 대통령이 하는 것이 아니고 통화신용 정책과 물가 안정은 한국은행에서 한다는 얘기야. 그럼 대통령이 들어서가지고 국민과 약속한 것을 무엇을 지킬 수 있느냐는 얘기야. 대통령이 공약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증거가 되고 있죠. 대통령이 공약하는 것은 분명하게 거짓말이다. 모든 것은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 돈과 물가는 한국은행에서 집행하지 대통령이 절대 할 수 없고 하지 못한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죠. 한국은행법은 특별법이죠. 한국은행법은 특별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민법, 상법, 형법을 가장 많이 접하면서 살 수 있죠. 그럼 민법과 상법은 정상적인 헌법을 근간으로 해서 만들어진 국가 법령이죠. 민법과 상법과 형법은 국가 법령입니다. 헌법을 근간으로 해서 만들어진, 헌법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국가 법령이죠. 그런데 한국은행법은 국가 법령이 아니죠. 한국은행법은 국가 법령이 아닙니다. 특별법으로 임시로 한국은행 설립을 위해서 만들어진 특별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법으로 만들어진 한국은행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한국은행이 어떻게 통화신용정책, 국민이 가장 절박하게 필요하고 절박하게 요구하는, 절실하게 요구하는 물가 안정에 대해서 대통령이 아니고 국회의원이 아니고 대통령 산하 중앙정부 부처가 아니고 어떻게 한국은행에서 하느냐. 그것은 국민이 4년 5년마다 선출해가지고 투표로 선거로 대통령을 뽑는 것은 그것 연극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당선된 대통령은 연극이다. 아무런 실권이 없다는 것이죠. 실권 없는 대통령을 국민은 선거로 뽑는 겁니다. 그리고 헌법 1장 1조 모든 권력은,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것을 토대로 해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은 한국은행 총재, 한국은행의 최고 실권자는 총재죠. 제가 유튜브에 4, 50개 되는 동영상 관련 자료를 올렸습니다.
제가 올린 동영상 자료를 검색해서 증명받을 수 있는 방법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구글에서 검색을 제목, 비정규직, 중산층, 자영업자 강탈하는 공모 세력으로 검색을 하시면 제가 올린 40, 50개 되는 동영상 자료가 검색이 됩니다. 제가 40, 50개 이상 올린 동영상 자료가 검색이 됩니다. 또 검색 제목을 국민의 원수, 삼권분립, 대기업, 은행, 언론, 목, 배고를 검색하셔도 제가 올린 동영상 자료가 한 40, 50개가 검색이 됩니다.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셔도 되고 구글에서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올린 동영상 자료가 구글에서도 뜨고 유튜브에서도 뜹니다. 또 세 번째 제목, 오직 예수님 권위로 국민이 통치 경영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자료를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자료들을 올렸는지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올린 자료들이 이건 세월호에 관해서 올린 자료들입니다. 세월호에 관해서 올린 자료들이 이렇게 뜨고요. 또 제목을 보면은 12번 12번째라는 얘기죠. 13번째, 11번째. 자료들이 11번째 자료, 12번째 자료, 13번째 자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제목은 세월호 304명 공작 격침 학살 한 집단살인마 박근혜 목배고 인양 공모 작당 세력 국민의 원수된 삼권분립 은행 대기업 언론 목배누 국민이 통치 경영하라 예수님의 지상명령 지주봉이 올렸다고 그랬죠. 예수님 사랑교회 평신도 사역자 지주봉 예수님 사랑교회 평신도 사역자 지주봉 예수님 사랑교회 평신도 사역자 지주봉 전화번호 010-7744-7439 전화번호 010-7744-7439 그리고 메일 주소도 함께 표시해 넣었죠. 이렇게 제가 올린 동영상 자료 한 40, 50개가 쭉 이렇게 뜹니다. 제가 올린 동영상 자료가 이렇게 쭉 뜹니다. 이거 유튜브,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면 자세하게 증명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올린 자료들이 뜨죠. 이렇게 제가 올린 자료들이 뜹니다. 이렇게. 이건 몇 개만 지금 견본으로 지금 보이는 겁니다. 몇 개만 견본으로 지금 제가 증명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뜹니다. 유튜브, 구글 검색, 비정규직, 중산층, 자영업자 강탈하는 공모 세력, 국민의 원수, 삼권분립, 대기업, 은행, 언론, 목배고, 오직 예수님 권위로 국민이 통치 경영이라고 증거를 했죠. 그런데 검색창에 검색을 할 때 이 전체 제목을 다 입력을 하면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검은색, 파란색,
빨간색으로 제가 분리를 해놨죠. 예, 검은색, 파란색, 빨간색으로 분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비정규직 중산층, 자영업자 강탈하는 공모 세력으로 검색을 하셔도 되고, 국민의 원수, 삼권분립 대기업, 은행, 언론, 목배고를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오직 예수님 권위로 국민이 통치 경영을 검색하셔도 자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